네, 도함수의 활용 복습 영상 찍고요. 네, 아까 전에 국어 고1 거 풀었거든요. 이번에 1등급 컷이 펜촉 바꿔야겠다 이거. 아이고 펜슬은 존나 잘 되던데. 고1 거 국어 풀었거든요. 네, 1컷이 74점이었어요. 오답률 1일자를 풀었거든요. 네, 지문 1난까지 합해서 한 8분 컷 했습니다. 존나 비약적인 발전이죠. 기출 16개 풀었거든요. 씨발. 그러니까 16문제다 160개도 아니고 16개 풀었거든요.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요. 저 원래 국어 4등급인가 5등급이었거든요. 진짜 비약적인 발전이구나. 이 텐션 유지한다면 땅과 1 받을 수 있을 텐데 1 파면 바로 고려해. 학습하고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사의 검정식.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도함수를 배웠었죠. 도함수가 뭐였죠? 어떤 특정 x값, 이메 x값에서의 미분계수죠. h 합시다. 어떤 특정 값에서의 미분값이 그냥 점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정역 f 함수 f에 대한 정역 x, 이 정역 모든 수에 대한 이제 미분계수가 도함수였습니다. 이 도함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죠?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첨점이 생기면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 도함수, 즉 미분계수가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도함수를 정의 내릴 수 있겠죠. 따라서 도함수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정의역 x에 대한 미분계수 값이다. 미분계수 값의 집합이다. 그 집합들을 모은 함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언제 활용을 하느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런 복잡한 식이 있어요. 근데 점이 특정돼 있죠.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점과 기울기 한계를 아니까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구해봅시다. 이거는 복습을 진짜 개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강의를 2번 들었거든요. 어제 듣고 그저께도 들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뭔가 머리에 들어는 왔는데 체화는 안 된 느낌? 맞죠? 아니야. 잠깐만. 씨. 왜 이러지? 잠시만.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진짜 미칠 것 같다. 어제도 잠이 못 잤다. 병신 새끼. 예? 뭐해? 예? 잠시만. 나 왜 이러냐? 어? 잠시만. 뭐가 잘못됐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도망칠 잘못 간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영이죠. 맞는데? 왜 이래? 뭐가 잘못됐지? 이 점이 이것이라니까.
마이너스 1 b는 2 x 마이너스 1 이거 아닌데 왜 0 넣으면 1이 안 뜬다. 아 나 뭐하냐. 진짜 막 갔다 와. 0 넣었는데 1 넣었다고 생각했다. 이거 해요. 오케이. 와 진짜 맛이 갔나? 그죠? 근데 이제 기울기예요. 그럼 특정 a 값을 넣었을 때 GU가 이면 되겠죠? 그럼 a는 0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따라서 b는 0,3을 지납니다. 그러면 네, 답이겠죠. 이거는 솔직히 그냥 제 쪼대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운동하고 싶다. 코마에서 A근 적세 방정식. 진짜 잠을 잘 자야 된다. 나 진짜 정신이 없다. 약간 스트라트 할 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0,1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거 왜 이렇게 기냐? 개새끼들. 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A를 넣으면 A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오케이 이게 되겠죠. 맞지. 두 곡선의 접선 일단 이걸 왜 나왔지? 이걸 왜 나왔지? 진짜 갑자기 이걸 왜 나왔지? 뭐 일단은 두 곡선의 접선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접점이 일치. 오케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접점이 일치하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같겠죠. 따라서 이게 fx고 gx라고 하면 이게 점 A 있다. 그러면 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접점이 서로 다른 경우 여기가 A고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fx고 gx라고 하면 f b는 g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거는 이거의 평균 변화율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평균 변화율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두 접선이 수직이다. 이건 그리야 너무 어려운데 일단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 수직인 선이 이렇게 되면은 이걸 그려야 되는데 지금 그릴 수가 있나? 대충 이렇게 됐다고 싶다.
여기가 A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다음에 뭐 이거는 같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끝이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곡선의 접선에서 어떤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롤의 정의는 평균값 정의인데 솔직히 좀 아리까리해요. 뭐 하면 되지? 롤의 정의부터 하면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도함수를 쓰는 식이니까 미분 가능해야겠죠? 만약에 이거면은 예를 들어서 fA고 fB다 그러면은 fC를 만족시키는 0을 만족시키는 즉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이거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함수가 A에서 B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이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 하나 정도는. 다른 쌤은 뭐 물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축이 간 위치고 이게 시간이라고 하면은 갔던 위치로 뭐 어떻게든 돌아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그 속도가 0인 구간이 한 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값 정리는 뭐냐? 이게 롤의 정리의 일반화거든요. 이거는 평균값 정리해서 FA랑 FB가 같은 케이스를 특정시킨 거고, 평균값 정리는 그냥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왜 평균 변화율? 이거 이 직선의 n 값의 기울기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한수가 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의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똑같은 값이 항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롤의 정리가 평균값 정리의 한 케이스 특정 부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네. 함수의 근거하면서 증가하는 것이냐? 증가라는 것은 x 값이 이제 커질 때 y 값도 커지거나 x 값이 작아질 때 y 값도 작아진다. 즉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소는 x가 커질 때 y는 작아져야 되고 x가 작아지면 y는 커져야 됩니다. 즉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극대값은 무엇이냐? 극대라는 것은 그 특정 어떤 극대점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 좌우로서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그 주변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은 그 중앙값에 있는 이렇게 f 특정 x 값이 0이 되는 부분을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극선은 무엇일까요? 극선은 이거는 반대 개념이죠. 어떤 그래프가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될 때 그 중앙에 있는 f, s 기울기 값이 0인 부분을 극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거 알아주시면 좋구나. 즉 극대점과 고수점 결국엔 둘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 미분계수 값이 0일 때 극대점과 고수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설명할게요. 이차함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가죠. 이차함수가 이렇게 중으로 가질 때는 이렇게 가겠죠. 3차함수, 우리 3차함수가 이렇게 3중근을 가질 때는 이게 또 최고차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네, 먼저 설명하자면 여기서의 함수값이 그 도함수 값이 0입니다. 근데 이건 극대점이 아니에요. 그냥 감소하기 때문에. 나를 이따 더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알았으니까 이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총 7차잖아요. 홀수 창이란 말이에요. 홀수 창은 이렇게 그 시작점과 끝점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3에서는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고 5에서는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7에서는 다시 뚫고 올라가게 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미분값을 더하면은 각 극대점과 고수점을 구할 수 있고 각 증가 감소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래프의 계량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럼 우함수와 기함수, 우리 저번에 우함수와 기함수 배웠죠? 그걸 미분하면은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함수는 뭐냐? y축 대칭이죠.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우함수 그래프를 그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이차함수가 있겠죠. 네,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기함수가 있어요. 기함수는 대략적으로 3차함수 정도가 있겠죠. 원점 대칭이. 네. 그러면 이거를 대충 미분을 한다고 합시다.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상으로 기울기가 0, 점점 작아지겠죠.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그래프로 먼저 볼게요. 이거는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 개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우함수인 그래프를 미분하게 되면은 기함수가 되고, 이제 기함수인 그래프를 미분하게 되면은 우함수가 되게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이 설명 안 되고 한번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을 FA라고 두면은 우함수 성질에 따라서 FB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완성이 되겠죠. 이때 기울기 그래프 값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y축 대칭 우함수니까 대칭이니까 이렇게 기함수, 그러니까 우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기함수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함수 한번 볼게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아까 전에 우함수가 나온다 했죠. 이렇게 이 좌우 대칭인 섬에서의 기울기 값이 서로 같으므로 우함수 관계가 그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우함수가 되고 우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기함수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굳이 그거 필요 없겠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네, 함수의 최대값은 예를 들어서 범위가 닫힌 구간 A, B라고 주어졌을 때 극대값 중에 이 세 개 중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A고 B다.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은 이렇게 있을 거고 최대값은 이거이거나 아니면 극대 이렇게 있겠죠. 네, 이 세 개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A가 극대인 경우에 이렇게. 아니면 최소값은 이제 극소값이 주어지는데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이렇게 최대 최소가 극소값, 극대값과 각각 양옆에 이제 함수값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개형 그리기. 우리가 아까 전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극대값을 배웠고 그 극대값은 좌우에 있는 함수값들이 증가를 하는지 증가를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극소값과 극대값이 결정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 도함수의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이렇게 이 함수는 이 정도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 인수분해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기함수의 그래프,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이 각각의 값이 이제 원래 함수 fx의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울기 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에 있어요. 근데 1을 기점으로 플러스를 전환이 되죠. 근데 반대로 또 1을 기점으로는 마이너스를 전환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본래 함수를 추론할 수 있겠죠. 1을 기점으로 본래 함수 fx는 감소를 하고 1을 넘어서는 증가를 하고 다시 1을 기점으로는 감소를 하겠구나 라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증가 감소축이 여기서 바뀌니까 본래 함수는 여기서는 감소 증가 최소값 극소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는 극대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가지는 그 x좌표를 본래 함수에 넣어주게 되면은 최대값과 최소값 극소값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3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1을 넣게 되면은 1 플러스 3 플러스 1 얘가 3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함수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고 이것도 한번 해보려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근데 대충 그리려면 4차 함수는 이 정도로 그려지겠죠. 이 정도 그려지고 도함수는 사진현상인데 미친 거 아니야? 좀 돌았네 오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 값에서 x3에서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불함수의 최소값이 여긴 걸 알 수 있겠죠. 각각을 대입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교점의 개수 그래프로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유리함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 함수 또한 이제 개형을 파악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영도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래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즉 어떻게 그랬지? 땅수는 어떻게 그랬더라? 이거를 이게 3차함수 이런 개형은 하지되 이게 마이너스 2 이게 1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2라고 하면은 대충 2가 이 정도니까 (2일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 1 정도니까 한 이 정도. 그럼 대충 이게 또 0일 때 3일 지나니까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교점이 4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극소값과 극대값 도함수의 좌표가 언제 0이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이제 본래 함수 fx의 이제 극대값, 극소값 혹은 최대값, 최소값을 정의한 후 이제 나머지 함수값들에 대입해서 x좌표 혹은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대략적인 함수의 개형을 그리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차 함수가 이제 최고 차이 대수가 음수일 때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을 띈다 혹은 최고 차이 개수가 이제 플러스일 때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을 띈다 라는 걸 몰랐으면 여러분들은 정확한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몰랐으면 이제 고등수학 상하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극값과 근을 통해 정확한 그래프 개형 그리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뭘 했지? fx로 한번 볼까요? 그거 말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했던 것 같다. 이렇게 있고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a a를 하게 되면은 2 x-b 플러스 x-a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꼭 구해야 되나? 근데 이걸 왜 줬지? 뭘 설명하는 거야? 잠시만. 그걸 설명하는 것 같지 않네. 이렇게 딱 치고 제조대로 할게요. 뭘 설명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상담이 저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자기 재량경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후회할 수도 있고, 인생이란 게 후회가 필연적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a 값 대 중문을 가지고 b 값 대 이렇게 함수 값을 가지겠죠. 굳이 이게 여긴 것 같은데 굳이 이거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게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이걸 미분함을 통해서 증가접수, 극대값, 극소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두 개 있는 그래프를 이제 한 개 함수를 묶어서 한 개 함수로 묶어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창조한 다음에 이제 x축과 그 함수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함수식을 볼 수 있다는 느낌으로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식의 그래프를 fx라고 하고 이 3차식의 그래프를 g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fx와 gx를 통해서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fx와 gx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hx는 이렇게 x축과 이제 fx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왜냐? 이거를 이 교점을 구한다는 거는 결국에 fx와 gx가 같은 x축의 값을 구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이항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함수식 hx가 나오고 hx와 이제 x는 0, 아니 y는 0이라는 이제 x축과의 관계식으로 새롭게 정의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많이 쓰이거든요. 나중에 딱 밑에서 3차 함수 개형 파악에도 많이 쓰이는 원리입니다. 될 것 같고, 이거 비비율 안 가르치네? 4차 함수. 어? 4차 함수 비와 비율 관계 안 가르치네? 이거 원래 가르치는데.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3차 함수의 개형 파악이 무엇이냐? 우리가 위에서 함수의 개형을 파악할 때 도함수를 관찰함으로써 본래 함수를 이제 개형을 파악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3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3차 함수 f에 대한 도함수 f'x는 2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2차식으로서 어떻게 개형을 파악한다 했죠? 이 점과 이 점, 즉 기울기가 0이 될 때의 점들을 파악해서 3차 함수의 계획을 파악한다 했죠. 그러면은 2차 함수는 즉 1개, 2개, 이렇게 0개, 1개, 2개의 근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미리 알도록 해서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개형을, 그러니까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식만 주어졌을 때, 심지어 식이 미지수야. 그러면 우리가 이 fx를 통해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도함수의 근이 몇 개인가, 즉 극대값과 극소점이 몇 개인가를 통해서 이제 본래 함수를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킬러, 칠러에서 많이 애용된다 라고 땅울쌤들이 설명했습니다. 땅울쌤과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있고 실제 많이 애용되나 봅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공부에서. 그러면 바로 도함수가,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0일 때 3차 함수의 개형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본래 이런 값이 0이 되려면은 이 중값이 우리가 0인 그래프를 봐왔었는데 이건 0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충 이 정도 그래프일 거예요. 이게 미분해봤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허수로 가지거든요. 허수로 가지기 때문에 0이 되는 값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문제 잘 안 나오겠죠. 그냥 뭐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한 개일 경우, 는 뭐 이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정도가 있겠죠. 뭐 없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지? 4차구나.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더 없고, 이렇게 있고. 또 이게 두 개일 경우에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두 개일 경우에는,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또 설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땅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가질 경우에는 이 x 값이 0이 되는 그 x 값에서 극대 구수를 가진다 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이 점에서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잘못 보였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not bad. 근데 우리는 이 넓이 값이 나 이따 적분에서 배울 거지만 이 넓이 값이 이 함수의 증가 감소 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만큼 감소했을 때 이쪽도 이만큼 감소할 거고, 증가폭과 감소값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이 되느냐, 어디가 기준점이냐, 이 중간점이 될 건데요. 이 중간점이 뭐냐, f''x, 즉 도함수로 한 번 더 미분한 값이 0일 때,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저는 미적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변곡점에서 이제 이렇게 대칭 관계가 일어난다. 무엇의 대칭 관계가 일어난다? 증가 감속의 대칭 관계가 일어난다. 이만큼 감속했으면 변곡점 이후에 그래프 또한 이만큼 똑같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 점이 좌우 대칭이므로 변곡점에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같겠네. 그러면 이런 비율관계가 성립이 되겠네 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이 점을 끝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의 비율관계가 성립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길이 B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입체함수에서는 어떤 점으로 대해서 1대1이었잖아요. 좌우 대칭 1대1, 3차함수도 똑같은 게 생깁니다. 말 너무 많이 했어. 이 정도로 했으면은 이거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여기 변곡점이 있고, 이렇게 생겼죠. 변곡점이. 그럼 우리는 여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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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아래 같다라는 길이가 생깁니다. 3차함수는 다 이런 그래프 개념을 봅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설명할게요. 이게 만약 x축이다 혹은 어떤 축이다, 어떤 한 선이다. 그럴 경우에 이 극점과 여기 교점의 좌표의 b는 1대 루트 3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려 했을 때 왔어요. 증명도 안 했어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어떤 함수가 있고, 여기에 3차함수가 있어요. 이 정도. 이 선에 평행하는 선을 그었을 때, 내가 땅수입니다. 이거 잘하는데. 시선 그만. 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평행점이 그어졌을 때 그림이 좀 빡세요. 그림이 그어졌을 때 우리는 그림이 그어졌을 때 여기를 gx 이 3차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가 다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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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항을 시킨 다음에 이 hx와 이 x선 사이의 식, 즉 이런 관계로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림을 주더라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보면 되는데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좀 편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됐고 4차함수의 기하파 4차함수의 b는 안 나오셨네요. 네. 4차함수도 이게 도함수 값이 3차이기 때문에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로 경우가 나뉘겠죠. 그때 3차함수 이게 좀 몇 개 더 있는데 땅수 스킵했어요. 한 개일 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개요. 이렇게 이거는 아니고 이게 두 개일 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세 개일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당시에 뭐 말했더라. 근데 도함수가 뭐 1이 된다 치면 뭐 1이 됐다 뭐 이건 안 해도 된다 했으니까 이 정도 그래프 개형이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이것도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같으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실무를 풀어서 그런가? 이거 아니네. 이것도 뭐가 비교 관계가 있었단 말이야. 이것도 뭐 존나 뭐가 많았는데 제꼈네. 오케이, 그럼 문제를 쫙 풀어보는 게 낫겠죠? 타이머도 있었으니까 아가리 닥치고 문제 하나 볼게요. 씨발 녹화 다 했는데 녹화를 스탑해놨다. 문제 다 풀었거든요. 다시 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미 설명 다 했고 개념 다 설명 잘했거든요. 아까 전에 좀 주의해야 될 거. 문제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생각 없다. 아까 주의해야 될 게 이거 아까 헷갈렸던 거.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은 부함수가 뭐 이렇게 띄워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 값을 갖지 않으시면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 이렇게 뚫고 가시면 안 하면 돼요. 이런 그 값을 무조건 갖기 때문에 따라서 붙거나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다.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 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왜냐? 이렇게 증가 감소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뭐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6분 나왔고 저는 조금 쿨타임 좀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설명이 막힌 데는 없었고 딱히 설명 막힌 데도 없었고 이것도 잘 이해됐고 이것도 잘 이해됐고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